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제가 얘기할까요? 되게 폭탄 선언하는 것 같다. 네네네,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고양이 임보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반려동물들 얘기까지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어쩌다가 언제부터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아니 임보를 하게 됐다고 확정된 거면은 고양이는 집에 언제 와?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래서 지금 완전 계속 준비 주간이야. 막 물건들 사고 막. 어떡해, 난 벌써 얘가 고양이랑 헤어질 때 돼서 우는 거 상상돼. 헤어져야 돼? 입양자를 이제 구해지면 그래서 뭐 이게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 근데 사실 그래서 한다고 한 거긴 하거든. 아예 완전히 입양까지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임시보호니까. 맞아, 임시보호는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 갈 데 없는 애들 그동안 돌봐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쟤? 근데 그래서 벌써 왜? 오지도 않았는데 평생 보호할 것 같아. 눈물 흘릴 것 같아 벌써. 보고 온 거야? 아직 못 봤고 사진만 아, 봤어. 어머. 근데 이름은 소리이고 솔이? 소리. 사운드? 네. 소리 네. 씨고요. 샴 고양이이고 엄청 귀엽게 살짝 못생겼거든요. 샴 고양이가 엄청 내가 아는 친구네 샴 고양이는 진짜 대단한 미인인데 샴이 미묘. 미묘. 얼굴에 도장 찍은 것처럼 까맣게. 얼굴만 까만해지.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살짝 빙구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더 귀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의탁처? 무슨 고양이들 이렇게 구조된 고양이들 모여있는 곳에 살고 있는 애인 것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원래 고양이 좋아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키워야지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나는 아직 나 혼자 살기도 너무 불안정하고 준비가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함수랑 같이 사니까 그래도 둘이 됐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둘 다 키우고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뭐 고양이들을 뭐 보거나 뭐 그럴 때마다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막 SNS 같은 데에 가끔씩 뭐 임보 필요한 당장에 구조돼가지고 임시보호 해줄 사람 찾는 그런 글들을 보는데 막 그럴 때마다 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섭고 좀 그러긴 한데 내가 할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요새 이제 전에보다 조금 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둘 다.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케어라는 그 동물 단체 거기에 의향서를 제출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임보 생각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필요할 때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썼어. 근데 이미 임보가 필요한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에 나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그럴 거는 생각도 안 했고 나중에 이제 발견돼가지고 당장에 막 급하게 필요할 때 연락을 주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고양이들 이렇게 있고요. 고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고양이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원하시는 고양이 있나요? 너무 약간 좀 당황했어. 근데 막 그거를 고르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야. 맞아. 뭘 보고 골라? 막 이쁘게 생긴 애를 고를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은 막 아기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쁜데 또 걔네는 엄청 하루 종일을 돌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외출하는 시간 둘 다 외출하는 시간들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아예 키우는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잘 고양이에 대해서 막 많이 알고 그러진 않아서 좀 쉬운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뭐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처음에 이제 하자고 하고 그런 통화들 하고 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막 고양이들에 대한 공부를 또 막 유튜브 보면서 같이 엄청 자주 한단 말이에요. 할수록 또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이거 지금 잘한 선택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하니까 사람이 엄청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도 엄청 다시 심해져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수가 막 소리 얘기만 꺼내도 나 눈물 나고 막 그러는 거야. 유난이야. 오지도 않은 애를. 완전 유난이 돼가지고 진짜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약간 갑자기 임신하게 돼서 아기 낳을 엄마들 약간 이런 기분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진짜 얘를 잘 해줄 수 있을지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막 그것도 너무 걱정되고 근데 또 동시에 너무 괴로운 게 나 지금 혼자서도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막 그런데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게 될까 얘를 돌보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근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엄마가 될 준비? 난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벌써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약간 함수는 좀 더 뭐랄까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고 있어. 얘기도 그렇게 하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뭐가 안 좋다 하면은 당연히 다 없애야지. 약간 이런 식이야. 거기도 유난이네. 둘 다 아주. 근데 이제 내가 또 한 번 그 포인트가 있었어. 이렇게 막 울고 하게 된. 처음에는 내가 식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고양이들한테 안 좋은 식물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맞아. 웬만한 애들이 다 안 좋아. 어머. 그래서 걔네를 이제 예전에는 고양이 키우면 이제 싹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진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뭔가 슬픈 거야. 하기 싫고 내가 막 지금 아직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새로운 새로운 애를 데려온다고 여태까지 내가 키웠던 사랑했던 애들을 보내는 게 맞나 싶고 막 그러니까 얘네 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막 얘네를 돌보고 하면서 그런 거 자체를 엄청 좋아했구나. 그거를 인제서 막 느낀 거지. 보내려고 하니까는 막 계속 눈물 나고 말만 해도 눈물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도 막 당황하고 함수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방 안에 이렇게 식물들을 넣어놓고 그 식물들만 철창에 가둬서 격리를 해서 고양이가 먹거나 하지 못하게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봤을 때 일단 막 고양이 키운다고 해서 막 식물들을 다 아예 안 키우고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고양이 바이 고양이여가지고 그걸 막 먹는 애들도 있고 관심도 없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막 당장에 다 막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난 그러기 싫다 해가지고 일단은 가둬놓고 격리시켜 놓는 걸로 지금 막 주문하고 있어. 그런 막 방묘문이나 막 철망 같은 거 찾아가지고 시키고 그다음에 막 당근에서 막 화장실이랑 뭐랑 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큰일이다. 진짜. 그치. 그러니까 임보라고 해도 사실 거의 입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무슨
애 키우게 된 것처럼 진짜. 이상해. 심란하고 막 좋은데 막 또 너무 걱정되고 막 그래. 걔는 몇 살이야? 얘는 나이는 아직 나 정확히 모르거든? 근데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어. 얘 구조됐을 때 당시에 21년도 기사였는데 그때 아파트 같은 데서 베란다에서 얘를 주인이 막 때리고 그런다고 옆집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조가 됐었더라고. 그게 기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막 아주 어리진 않을 것 같아. 얼굴 볼 수 있어요? 네. 얘거든요. 귀여워. 뭐 보지도 않아. 보여, 다 보여. 그 까만 얼굴. 어머. 귀여워. 귀여워. 얘 되게 귀엽지? 특이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지. 어머. 빨리 줘봐, 다 얘 봤으면. 고양이 맞아요? 왜? 사람 같아. 약간 몰렸네. 맞아. 그래서 귀여워. 약간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 이목구비가. 약간 말 안 듣는 남초딩처럼 생겼어. 한 5학년? 아니, 그만 좀 보고 나가라고. 아이, 귀여워. 샴 고양이들이 좀 개냥이 같은 성격이고 그렇다더라.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귀여워. 금방 찹쌀떡. 적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야, 너 이제 어떡하냐? 너 옛날에 고양이 없을 때도 막 캣타워 만드는 애 아니야? 아, 그거 네 영화인가? 헷갈린다, 야. 그 막 박스로 캣타워 만든 애가 너야? 네 영화 주인공이야? 고양이가 저는 없는데? 아니에요. 고양이가 없는데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예전에. 캣타워도 진짜 비싸더라. 맞아. 사실 그렇게 비싸야 되나 싶은 물건인데 엄청 비싸더라. 몇십만 원 그래서 하더라. 진짜 돈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이것저것 그치. 사느라고. 네. 모르겠어요. 치맛바람 쩌네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보통 사람들은 입양한다고 할 때 뭐 보호소 가서 데려오는 그림만 생각했거든? 그러면은 임보 중인 고양이들은 그 케어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걔네도 입양 후보에 있는 거야? 항상? 그치. 걔네는 이제 입양을 아직 안 간 애들인 거지. 그래서 따로 막 그 임보하는 사람이 SNS 계정 같은 소리 계정 같은 거 파서 열심히 입양 홍보하는 분들도 있다. 뭐 그렇게 하면 좋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막 온 지 3일 됐는데 바로 생겼어. 데려가고 싶다는 사람. 그래도 돼?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좋은 분이면은 잘 된 일이지. 근데 너가 막 정이 이미 다 붙었는데 너가 그럼 중간에 제가 입양을 하겠습니다. 그럴 할 수 수도 있어. 그치. 그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그렇게 어머니가 하다가. 된다. 주변에도 임보하다가 그냥 그럴 키우는 것 같아. 분들 많이 봤어요. 맞아. 그걸 어떻게 보내? 몰라. 근데 임보만 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다. 여러 마리들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또 보내면 또 다른 고양이 임보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약간 이번에 한번 해보면서 뭐 입양을 아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지 아니면은 임보를 계속하는 게 우리한테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던지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좋은 분이겠지만 좋은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막 확인도 하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임보 의향서 쓰고 막 신청서랑 작성하고 할 때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했어. 그리고 그 임보 시작할 때도 와가지고 집을 보신대. 그리고 너네 집도 이제 오셔? 어떡해. 뭐 어떻게 나 많이 초대해줘. 다들 이제 놀러 오겠지. 고양이 보러. 예전에도 걔 누구야? 제재? 무서우네. 제재. 그 막 쥐콩만한 집 살 때도 맞아. 자기 몸만한 고양이 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밖에 있고 걔 막 안에 쓰게 하고. 그러네. 얘 임보 경력자네. 맞아. 그것도 약간 임보였던 것 같아. 지금 20살 때였는데 그거 아마 1학년 때 학교에서 그 선배가 고양이를 구조한 거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걔가 원래부터 길냥이는 아닌 것 같고
사람 손을 탄 고양이 같은데 막 돌아다니고 있고 걔가 좀 애기였거든요. 완전 어른은 아니었어. 그랬어가지고 맞아. 그때 진짜 아직도 기억나. 그 방 안에 막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녔어. 걘 가만히 날아다녔어. 있으면 나 사냥감 되고. 근데 진짜 보내고 나서랑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고양이를 너무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잘 걔를 교육도 잘 못 시키고 놀아주는 것도 잘 못하고 오히려 내가 막 무서워했단 말이야 걔를. 걔가 그걸 알고 더 그랬을 거야. 맞아. 널 함부로 봤어 걔가. 근데 걔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친구 고양이들도 많이 보고 고양이들에서 많이 알게 돼서 생각해 보니까는 엄청 스트레스 상태가 높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집도 좁고 그런 놀이공간이나 이런 것도 막 잘 안 되어 있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다 자기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피하고. 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후에? 그 지인분? 네 그때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거는 키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원룸에서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집주인도 빨리 보내라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몇 달 그래도 데리고 있었는데 입양자를 막 그냥 검색해가지고 그때 좀 지인들 중에 또 도움을 받고 해서 몇 사람 컨택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주인분 만나가지고 다른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고 사진도 종종 인스타에 올려주셔가지고 우와. 최근에도 사진을 봤는데 완전 이렇게 포동포동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그 친구는 치즈냥이었는데 러시안 블루 고양이랑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둘이 엄청 맨날 사이좋게 이렇게 껴안고 있는 사진 올라오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보기 다행이다. 좋아. 어머.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가지고 한 20대 중후반까지는 걔가 또 이제 눈물 버튼이었어. 어머. 그래가지고 막 나 그 전주 친구들 중에는 일부러 막 술 먹고 그럴 때 나한테 제재 얘기를 하면 막 내가 막 울고 그러니까 막 자꾸 그거를 얘기를 꺼내서 놀렸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나도 한 번 본 것 같아. 제 제재 때문에 우는 거.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어서 엄청 막 나쁜 영향만 주고 막 그런 걸 막 죄책감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또 어김없이 막 뭐라고 못하고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 왜냐면 내가 그게 엄청 죄책감이 있었던 사건이어가지고. 친구들 개빡세다. 그래서 진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인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환경 정도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다가오니까 이거 맞나? 나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지금은 준비된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근데 또 막 그런 생각도 동시에 했거든요. 이걸 결정한 데에는 주변에 친구들이랑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막 길냥이들을 막 챙기거나 아니면은 여러 마리를 고양이들을 유기묘들을 키우거나 그런 분들 보면은 뭐 그렇다고 막 그분들이 엄청 막 형편이 좋고 여력이 막 남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는 아닌데 자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면은 뭐라도 도움이 되면은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닌 것 같았다가 계속 이래요. 그래서 나는 제재 때문인지 엄청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방치하는 악몽을 반복해서 많이 꿨었거든. 고양이들을 내가 엄청 키우고 있는데 자꾸 까먹어. 어머. 모르고 있어. 그래서 맞다 나 고양이 키우고 있었지 하면서 막 그러면은 막 밥도 막 계속 안 챙기고 얘네들 막 말라 있고 막 이런 거를 꿔요. 꿈을. 너 진짜 그게 엄청 마음이 아팠나 보다. 맞아. 어머. 요새는 근데 좀 안 꾼 지 좀 됐는데 유일하게 막 반복적으로 꾸는 악몽이었어. 되게 진지한 마음가짐이었네. 진지하니까 했겠지요. 네. 아니 근데 제재 사진 보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나 갑자기 지금 뭔가 넌 이상하죠. 기억하니? 내가 잠시 너의 곁에 살았다는 거? 뭐 이런 말 해주고 싶어. 너 기억해? 난 기억해? 막. 맞아.
나도 걔 기억나는데. 나는 고양이 나도. 그때 진짜 안 좋아했는데도 한번 봤어요. 걔 날아다니는 거. 나는 고양이를 엄청 좋아했는데도 걔는 무서웠어. 그래서 잘 안 갔어, 쟤네 집에. 걔는 호랑이였어요. 진짜 네. 무서웠어. 내가 막 걔를 잘 어떻게 못하고 걔가 너무 무서워서 밥을 밥그릇 들고 서서 먹었거든. 걔가 자꾸 밥을 막 이렇게 막 관심을 막 보이고 막 뭔가 이렇게 다가와가 식탁 위에서도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지 말라고를 어떻게 못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말 안 듣지. 불쌍해. 그래서 서서 불쌍해 둘 다. 서서 막 먹었거든. 그니까 둘 다. 근데 저 정도인데 데리고 온 게 대단하지 않아? 그니까 그 그냥 생각이 안 없었던 된 것 같아요. 마음에 데리고 그러니까. 온 거지. 맞아.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거야. 일단 데리고 오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내가 이게 엄청 막 잘못했던 일 이걸로 막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인보할 때도 전에 키워봤던 적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막 혼자 막 구구절절히 이걸 다 변명하고 있어.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그렇게 걔가 그렇게 됐었고요. 사실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안 키울 자신 있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울 거고 막 이러면서 걔 유난이네. 유난히 막 그랬어요. 됐고 난 너네 집 놀러 갈 생각 없다. 필요 없고 언제라고? 수요일? 장난감은 뭘 사야 되고 간식은 함부로 사지 말아야겠어. 내가 키우다 보면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겠지. 그거 사가야겠다. 약간 함수가 초아를 인보하고 있고 그런 초아가 소리를 인보하는 느낌이야. 내리인보. 내리인보 느낌이야. 또 걱정되는 거 하나는 함수가 알러지가 있어요. 오 너무 명백하게 있어. 심해? 조금 심한 것도 봤고 그냥 살짝 있는 것도 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함수가 약 나가야지 먹으면서? 뭐. 약 먹으면서 키울 생각이야. 근데 뭐 또 주변에 알러지 있는데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괜찮다고 그래도 약 먹고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막 그러니까 잠깐씩은 본 적 있지만 아예 이렇게 같이 사는 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 그러네. 나도 알러지 진짜 심하거든. 고양이 알러지. 그래서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시간 지나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목 막히고 숨 못 쉬고 근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해도 그 기분이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자고 일어나야지 그나마 괜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양이가 있는 만화 카페 같은 데 되게 옛날에 자주 갔었거든, 대학생 때. 그런데 가면은 또 막 가만히 못 두겠으니까 고양이 이렇게 막 또 쓰다듬고 고양이 얼굴에 내 얼굴도 붙여보고 이런 거 하면은 바로 와 반응이 콧물 나고 나는 고양이 너무 좋아해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선택지를 못했던 것 같아. 와, 근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 그걸 볼 정도로 걔네가 좋구나. 너무 좋지. 그냥 알러지는 내 잘못이잖아. 내가 그냥 알러지 있는 거고 고양이는 그냥 귀여우니까 좋아하는 나는 거지. 왜 알러지가 있어서. 그치. 맞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왜 나는 고양이 좋은데 왜 고양이 알러지가 이렇게 심할까 생각했는데 알러지 없어서도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빠가 너무 안 좋아하고 고양이를 진짜 옛날 사람 마인드 있잖아. 강아지나 고양이는 마당에서 키우는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침대에 올라오는 거를 뭔가 되게 못마땅해하고 맞아. 우리 집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또 막상 데리고 오면은 자기 따르고 이러면 엄청 예뻐할 것 맞아, 같긴 맞아. 한데 자식 다 필요 없고 동물만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해피엔딩일 때고 진짜 데리고 왔는데 미움받으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치. 고양이가 내 욕심 때문에 왔는데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계속 살아야 돼 이 집에서. 가출도 못해. 그치. 이러면은 불쌍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번 뭔가 기관지 문제로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옵션으로 내가 뭐 왜 이러는지 그때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가지고 알러지 검사를 권한 거야. 그쪽에서. 그래서 왜 등에다가 바늘을 50개인가? 내고 그 구멍마다 약간 검체 같은 걸 넣어서 반응이 오는 정도를 보는데 그게 1, 2, 3, 4, 5, 6이 맥스였나? 정도가? 근데 다른 거는 뭐 3, 4, 뭐 강아지도 2인가? 3이었는데 고양이만 맥스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진짜 심하긴 심하구나 생각했어.
근데 고양이 알러지가 어떤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있었던 사람도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대. 알러지가 다 그런가 보다. 다른 동물은 키워본 적 없죠? 다른 동물도. 다른 동물? 나 그런 건 있죠. 나는 워낙 강아지를 엄청 키우고 싶어 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생각에도 강아지는 너무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했나 봐. 얘는 단순히 귀여워서 키우고 싶다고 하는 거지 딱히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뭐 엄청 단단히 약속을 하고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골목 안에 소동물 파는 가게가 있어. 막 새랑 햄스터랑 토끼랑 이런 애들. 그래서 그때 햄스터 2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 햄스터도 꽤 오래 키웠어. 3년? 3년 키워서 진짜 나중에는 엄청 커져가지고 햄스터들이 머리도 똑똑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루는 없어진 거야.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없어지고 한 마리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온 집안을 다 찾았는데 없어. 아무래도 얘 옷장 뒤에 들어간 것 같다.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아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랑 엄마랑 옷장을 드러내니까 벽에 붙어 있는 거야. 햄스터가. 대단하더라. 진짜. 그러면은 키우다가 죽었어? 키우다 죽었어. 근데 신기한 게 한 마리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머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좀 시름시름 하다가 죽고 나니까 나머지 하나도 같이 시름시름 하더라고. 그래서 묻어주고 그랬어. 삽 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도 근데 그걸 겪고 나니까 뭘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그때 되게 어렸는데도 10살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안 키우고 싶진 않아. 솔직히 키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반대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다?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아빠가 동물 키우는 거 반대하니까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독립한다고 하면 또 혼자 되니까 혼자면 더 키우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 안 좋아했고 가족도 다 안 좋아해서 키울 생각 안 해봤고 병아리 이런 거 찍찍찍찍찍 있어도 그냥 지나갔어요. 관심 있었던 적 없었고요. 어렸을 때도? 막 귀엽지 않아? 보면 막 한 번도 노랗고 귀엽다고 조그맣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심해서 그냥 동물 싫어해요라고 말하고 다녔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강아지는 귀여워요. 고양이도 뭐 싫진 않은데 고양이는 옛날에 제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고양이가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달라고 했었어요. 고양이 무서워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맞아. 눈이 무섭대. 그리고 뭔가 그 살금살금 걷는 모습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강아지는 좀 귀엽대. 그래서 강아지는 좀 귀여워하고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강아지도 진짜 싫어했어. 까불이가. 맞아. 진짜 싫었어. 싫어하고 막 강아지가 무서워하고. 싫은 이유가 뭐야? 아니 무서워. 날 물 것 같아. 무서웠어. 그런 경험이 있나? 근데 물어봤는데 있대요. 난 기억엔 없는데 내가 3살 땐가 4살 땐가 동네 강아지한테 쫓겨서 막 울면서 막 도망간 적이 있었대. 근데 기억엔 없고 뭐 그런 영향인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10살 때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동생을 케어했거든 늘. 그 반려인간. 그냥 동생. 그냥 동생. 그래서 뭔가 동물 키우는 감정 같은 걸 동생한테 느끼지 않았을까. 막 집에 가면 귀여운 애가 있고 얘를 막 씻겨줘야 되고 막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경험해본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근데 동생한테 느꼈던 것 같고 동물은 관심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변하는 게 난 진짜 신기하거든? 까불이도 그렇게 강아지도 싫어하고 했는데 막 강아지를 보고 귀엽다고 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주변에 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에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친구는 어쩌다가 이제 키우게 되면서 갑자기 너무 사랑하게 된 거지.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평생 똑같진 않은 것 같아. 맞아. 계기가 있고 친해지는 동물이 있으면은 또 확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강아지는 이제 만나면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엄청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만지고 싶어. 근데 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 잘 몰라. 일단 동물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그 얘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물어봐. 근데 뭐 맘대로 하래. 맨날. 그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막 맘대로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강아지는. 그렇다고 날 물진 않더라고. 사회화가 잘 됐네. 그래서 만지고 막 장난치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랑 잘 맞는다고 느끼는 게 걔네가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그러는 사람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네 집 놀러 가서 고양이들 있고 그래도 나는 진짜 마음은 엄청 예쁘고 막 가서 이렇게 만지고 싶고 한데 별로 관심 없는 척하지? 관심 없는 척을 잘해. 너가? 그래서 그냥 내 할 일 하고 친구랑 그러니까 막 이걸 막 못 참고 막 이렇게 막 가가지고 막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좀 오히려 걔네들이 와가지고 뭐 앵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경계심? 아직 잘 낯서니까 서로 조심하고 얘가 뭐 삔또 상할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 누구 대할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 사람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걸 잘 못해서 요즘 좀 고민이고. 맞아. 고양이는 그러니까 뭔가 동물들은 다 막 자기 엄청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알아보고 특히 고양이는 그러면은 더 귀찮아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막 고양이 키우는 친구네 집 가거나 하면은 일부러 막 관심 없는 척하고 안 쳐다보고 친구랑만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 실패해. 결국 실패하고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쓰다듬고 막 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아는 것 같아. 고양이들도 이 인간은 날 좋아하네 이러면서 개냥이인 경우에는 그걸 알아도 막 나한테 와서 치대고 더 좋아하지. 좋아하고 놀아달라고 하는데 맞아. 만져달라고. 보통의 고양이들은 그걸 이용하더라. 어떻게 이용해? 그냥 내 시선 즐기고 내 손 안 닿는데 가 있고 뭐 간식 같은 거 줄 때만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이런 거. 근데 저는 요즘 반려 사람이 좀 필요해요. 반려 사람? 동생으로는 안 되는 거야? 동생이 이제 저를 진짜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고 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막 누구를 엄청 이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해주고 싶고 막 밥 먹이고 씻기고 싶은데 이게 지금 대상이 없어.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일에서 약간 그런 일 하잖아. 알바. 그쵸. 근데 걔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해주던 사람이 사라져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내가 그렇게 막 챙겨주고 막 그런 거를 내 행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약간 애들 연애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들 꽤 있더라. 근데 나는 전혀 저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얘기 들을 때마다 신기해. 나는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받고 싶은 사람이거든. 언제나. 당연히 주기도 하겠지만. 근데 뭐 남을 사랑하고 주는 걸로 되게 뿌듯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꼭 연애 대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연애 대상이 아니면 동생한테 했었는데 동생 같이 살지도 않고 지금 이제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어서 연애 대상이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게 막 몸에 좋은 거 해가지고 도시락 싸먹이고 막 동물 좋아하면 진짜 잘 키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동물을 안 좋아하고 사실 나 혼자 사는데 지금 그건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고 그래서 반려인간? 반려식물? 하여튼 뭐가 필요해 지금 대상이. 근데 반려식물이 있다고 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 식물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힘들 것 같아. 너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소통을 할 수 있는. 맞아. 그러면 뭐 사람 만나야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우주. 근데 우리 동네에 냇가가 있는데 길게 그 냇가 근처로 공원이 있거든? 근데 그 공원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살아. 오며 가며 사람들이 밥을 많이 주나 봐. 그러니까 사람 손을 탄 거야. 그래서 막 도망도 안 가고 가면은 뭐 고양이가 없어도 박수를 치거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은 막 뛰어나와. 막 여기저기서 막 7, 8마리가 막 뛰어나와. 진짜 많아. 그래서 근데 내가 굳이 또 밥을 주지 않아도 근처에 있어. 그냥 돌아다녀. 그냥 밥 주나 하고 막 왔다가 밥을 안 주니까 약간 좀 머쓱해져가지고 밥 먹으러 왔던 거 아닌 척하면서 막 돌아다녀. 이 근처를 그냥 괜히 물 찔끔찔끔 마시고 막 그래. 근데 너무 귀여운데 걔네를 이제 한창 보다가 걔네한테 밥을 주는 아주머니를 만났어. 우리 엄마뻘인 아주머니신데 나는 그냥 가끔 와서 밥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요 존에 있는 고양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치, 다들 저쪽 단지도 가시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맞아. 아침 9시랑 뭐 저녁 몇 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을 왔다 갔다 하신대. 몇 년을 그렇게 지속하셨더라고. 그리고 여름에는 막 물 계속 깔아주고 겨울에는 또 뭐 어떤 것도 하시냐면은 핫팩 같은 거를 준비해와서 새벽에 막 갈아주는 거야. 고양이 집 안에다 갈아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주고 싶을 때 가서 잠깐 주고 이러는 정도였는데 내가 막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 아주머니처럼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밥을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가방에 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길고양이 예뻐하는 거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느꼈거든. 그 아주머니를 보고서 나는 너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귀여우니까 주고 싶을 때 밥 주고 못 줄 것 같을 땐 안 주고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자 이러고서 밥은 안 주고 있어요. 되게 자기 그거 잘한다. 뭐? 자기 반성? 근데 그 캣맘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야. 그냥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고양이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그 강아지 지금 생각해봤는데 제가 아는 강아지들이 몇몇 애들 좀 있거든요. 아는 강아지들이 좀 아는 있어? 강아지들 그 이제 친구 강아지라거나 새 친구가 있어요. 세 명, 아니 3마리. 근데 강아지 걔네 3마리? 강아지 3마리. 다 다른 사람들의 이제 강아지예요. 근데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 주인 닮는다. 근데 너무 성격도 똑같아요. 강아지랑 주인이랑? 어떤 사바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지네 데리고 다니는 뭐라고 해요 이거? 주인? 아니면 뭐 반려인간? 하여튼 주인이라고 하나? 뭐가 맞아? 고양이는 집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 누가 누구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랑 생긴 것도 비슷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대화의 속도나 이런 게 비슷해지나 봐. 그래서 거의 헷갈릴 정도야. 얘가 거의 어떤 의사소통의 속도나 뭐 반응하는 거나 오래 키웠어? 아니면 목소리 크기 이런 것도 그렇게 큰 소리도 안 내 걔는. 근데 그 여자도 그렇거든? 그래서 너무 비슷하고 또 어떤 다른 애도 하는 짓이 엄청 비슷하고 막 쟤 왜 저래 싶은데 속은 모르겠는데 좀 관종처럼 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야 진짜 뭐 동물은 사람을 닮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이제 싱크로율이 비슷해지는 걸 느껴서 특히 강아지는 그런 것 같아. 나는 고양이도 많이 본 것 같아. 고양이도 그래? 그래서 우리 왜 영화 찍은 거 보면 누가 찍은지 맞출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 강아지도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뒤에 누구 강아지게요 하면은 맞출 수 있을 수준으로 비슷한 것 같아.
맞아, 닮나 봐. 그래서 뭐 우리 강아지는 성격이 안 좋고 그러면 너를 좀 돌아봐라. 너가 데리고 있었는데 걔가 뭐 누굴 닮겠어. 그러면 그런 거 같다고 다 그러더라. 진짜 맨날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특히 할머니랑 같이 사는 강아지들 되게 할머니랑 비슷해. 되게 묵묵하고 일만 하고 기다리고 무심하고 별거에 이렇게 반응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귀여워. 헐, 나도 강아지 키우면 걔 성격 어떨까? 유난 떨겠지? 그치? 막 설쳐대고 유난 떠는데 한 번 야 이렇게 하면은 꼬리 내리고 꼬리 싹 내리고 구석 가가지고 한 끼 정도는 잠깐. 약간 거부해. 잠깐이야 잠깐. 먹어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나 용서 받았나 보다 하고 또 막 설치다가 그리고 또 설쳐. 또 혼나면 이것도 아닌 거구나. 그게 이제 영원의 반복. 까르마로 둘이 같이 그러고 있을 수도. 강아지들은 너무 뭔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막 걔네는 막 기분 좋아서 신나서 막 놀자고 다가와가지고 앵기고 하는데 막 그냥 막 미안해 막. 나도 과분해. 그만한 사랑을 못 줘서. 나는 막 그렇게 어떻게 해줘야 또 모자라는 것 같은 거야. 얘는 막 너무 막 사랑이 넘치잖아.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좀 더 고양이를 키우는 게 더 맞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 강아지는 진짜 초면인 사람한테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 한 적 있나? 옛날에 엄마랑 외출을 하기로 해가지고 밤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타 있는 거야. 어머. 사람이 없고. 그 강아지가 막 내리자마자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우리 집에 그냥 들어간 거야. 엄마가 신발 신고 있는데. 그래서 뭐지? 뭐지? 해서 간택 아니야? 강아지 뭐야? 이러니까 모르겠다고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내렸어? 이러니까는 이상하다 이러고서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온 이상 얘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리면은 우리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현관문 닫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마치 지네 집인 것 마냥 모든 곳에 냄새를 다 맡고 다니면서 어떻게 뭐 내 방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걔가 장무 치와와였거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생각도 없어 보이고 눈도 땡글땡글 그냥 뜨고 있어.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가 키우자 이러면서 막 계속 쓰다듬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분명히 얘가 엘리베이터를 탄 거면은 엘리베이터 를 타고 이제 뭐 어딘가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 2대 다 그냥 움직이지를 않는 상태인 거야. 계속. 그래서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얘 그냥 데리고 관리사무소 가자 했는데 내가 이제 막 안으려고 막 이렇게 팔 벌리고 가니까 놀자는 건 줄 알고 막 안 잡히고 나한테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도망치고 나한테서. 그래서 막 그거 다행히 이렇게 안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뭔가 영문 몰라 하시면서 뭐 아무것도 신고 들어온 게 없다는 거야. 그 동에서. 뭐지? 근데 뭐 그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그 강아지를 아는 거야. 관리사무소의 다른 아저씨가 얘가 낯익은 강아지인가 봐. 그러면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얘 9층 사는 강아지 같은데? 이러더니 9층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뭐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강아지가 나갔는데 강아지가 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분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돌려주는데 뭔가 딱히 놀라거나 그런 것도 없으신 거야. 걱정되는데? 더 걱정되지. 너무 쿨하신데? 이러면서 아무튼 강아지는 갔거든요 그 집으로.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그때 내가 키우고 싶다. 잘 살고 있을까? 나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사 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막 방금 만났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다 돌아다니면서 막 딱 자리 잡고 창틀에다가 발 올린 다음에 막 바깥을 보더라고. 너무 귀여웠어. 잃어버린 가족이거나 뭐 먼 친척 아니야? 근데 그렇다기에는 돌아갈 때 너무 순순히 돌아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 그때마저도. 진짜 귀엽더라.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집에 도착하는 거야? 그 센터분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집도 한번 봐주시고 네 옵니다. 저희 집으로.
어떻게 그 맨 처음에 오면은 이제 걔 없는 것처럼 신경 안 쓰고 각자 할 일 할 거야? 왜냐면은 한참 걔도 막 숨어가지고 어. 그러지 않을까? 우리 그럴 집 것 막 같아. 탐색하고. 어. 그래서 걔가 좀 이제 뭔가 편해지고 그러기를 안 보는 척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 아, 너무 떨려요. 그 와서 적응하는 추이를 보고 음. 괜찮겠다 싶은 날을 얘기해주면 바로 갈게. 네. 뭐 저부터 좀 적응을 하고 인보하고 또 녹음할 때 또 근황을 얘기해줄게.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